잠깐 시간 돼? 부탁할 일이 또 생겼어. 좀 사적인 일이야. 저번에 특효약을 회수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정식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하지만 배우가 남긴 시약을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물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아직 많은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고 비축해둔 약들도 슬슬 떨어져 가고 있거든. 너희 덕분에 상층구역으로 통하는 노심이 다시 개방됐잖아. 이 기회에 상층구역으로 돌아가 지연물자를 끌어올까 해. 너라면 분명 흥미를 느낄 거라고 생각했어. 전에 너한테 양부모님과 관련된 일을 말해줬는데 아직 기억해? 노심 통로가 다시 열리고 나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래서 양부모님의 고택에 편지를 한 통 썼고 삼포가 나 대신 전해줬지.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삼포가 진짜 어머니의 답장을 가져올 줄은 몰랐지 뭐야. 답장을 받았을 때 나도 너랑 비슷한 느낌이었어. 두 분 다 예전에 지냈던 곳에서 지내고 계신데 현장 근무는 그만두셨지만 학교나 병원과는 어느 정도 연락이 닿을 거야. 운이 좋다면 부모님께 부탁해서 하층 구역의 의료물자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몰라. 물론 그 일 말고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 어머니의 답장에서 부모님도 나처럼 기뻐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어. 너만 괜찮다면 함께 가줬으면 해. 정말 다행이네. 너와 함께라면 나도 안심이야. 어머니랑은 편지 한 통을 더 보내서 만날 장소를 정했어. 분수광장 근처에서 만나자. 걱정 마. 행정구역 주변은 대충 기억하고 있거든. 여긴 내 기억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네. 아, 왔구나. 미안. 하도 오랜만이라 넋을 잃고 보던 중이었어. 저 바쁜 인파를 봐. 상층구역은 여전하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야. 아직 약속 시간까지 여유가 좀 있어.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 지금은 나보다 네가 상층구역에 더 익숙하겠지? 좋은 생각 있어? 오페라...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어머니 취향에 맞으실지 좀 걱정돼. 조금 더 생각해볼게. 참, 상층구역에 꽃집이 있던 것 같은데 가서 한번 살펴보자. 하층구역에 오래 있다 보니 나도 꽃향기를 맡아본 지 한참 됐거든. 에버썸머... 원래 이 꽃집 이름이 이거였나? 어릴 땐 이 이름에 담긴 풍자적인 의미를 몰랐어. 미안, 본의 아니게 이상한 말을 했네. 아마 다른 뜻이 아니라 단순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담은 걸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꽃 선물은 우리 가족한테 참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나까지 기념할 만한 일이 생기면 늘 꽃 선물로 기쁨을 전했지. 꽃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볼래? 결혼 기념일마다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붉은색 포장지로 포장한 둥근 모란을 선물하셨어. 둥근 모란의 꽃말은 영원한 사랑이래.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말이지. 양아버지는 벨로보그에서 무척 유명한 외과 의사야. 그래서 수술하실 때마다 의학계의 시선이 집중되곤 하지. 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어.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을 마치실 때마다 나와 어머니는 햇살꽃을 사서 아버지의 가운 앞주머니에 달아주곤 했어. 햇살꽃은 따뜻함, 빛을 향해라는 꽃말을 담고 있어.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겐 아버지가 유일한 빛이었겠지. 오빠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꽃과의 인연이 가장 적은 사람일 거야. 하지만 오빠가 의과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던 날이 똑똑히 기억나. 부모님과 날 데리고 꽃집에 가서 가장 비싼 후적 부인을 샀지. 그 꽃을 선물할 때 오빠가 미소 짓는 걸 봤어. 사람을 웃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상상도 못할걸. 난 태어난 날짜를 전혀 모르고 자랐어.
양부모님은 날 상층구역으로 데려온 후 입양일을 내 생일로 정해주셨지. 매년 그날이면 부모님은 내게 첫눈을 선물해 주셨고 나와 함께한 햇수에 맞춰 꽃을 준비해 주셨어. 나중에야 첫눈에는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꽃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고맙다는 인사는 아직 못했지만 내게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둥근 모란 한 답을 맞죠? 잠시만요.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주문하신 꽃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다 골랐어? 무슨 꽃을 골랐는지 한번 볼까? 둥근모란. 좋은 선택이야. 아버지는 지금도 결혼 기념일마다 어머니께 꽃 선물을 하시려나. 내 마음에 드는 꽃을 골라줄 줄 알았어. 부모님도 이 꽃을 받으면 분명 기뻐하실 거야. 가자.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됐어. 어른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어머니. 나타니? 어서 오렴. 우리 딸 얼굴 한번 보자. 오랜만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오조엘 씨. 잘 지내셨나요? 지난 10여 년간 부모님 곁에 있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타샤 아가씨,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아름답게 자라셨군요. 안타까운 건 어르신께서. 아버지는요? 참, 아버지는 왜 안 보이시죠? 설마... 3년 전이란다, 나타. 슬퍼할 것 없어. 고통 없이 가셨지.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지난 10여 년간 두 분 곁에 있어드리지도 못하고 오주엘 씨도 고생하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가씨. 어르신과 마님을 보필할 수 있는 건 제 영광입니다. 상하층 구역의 봉쇄도 네 탓이 아니잖니. 우리 딸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 어머니,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더 급한 일이 있어요. 죄송해요. 저도 좀 더 재회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지만 하층 구역에는 아직 제가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유일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어머니세요. 미안해하지 말렴, 애야. 네가 하층 구역에서 하는 일들은 소문으로 들었어.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건 알고 있단다.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우리 집안은 의과대학의 발이 넓으니 약품이든 문헌자료든 문제없이 구할 수 있을 거란다.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렴, 나타. 우리 가족들 일은 아직 시간이 많아. 괜찮아. 사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어. 어머니가 직접 소식을 전해줬을 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말이야.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 하층 구역의 약품 부족 상황도 분명 완화될 거야. 그럼 막다른 골목에 몰린 환자들한테도 희망이 보이겠지. 맘 같아선 하룻밤 정도는 어머니와 회포를 풀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야. 하층 구역으로 돌아가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전해야 해. 나타샤 아가씨, 잠시만요. 오주엘 씨? 어머니와 함께 가신 것 아니셨나요? 어째서... 나타샤 아가씨, 죄송합니다. 사실은 직접 만나 뵙고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앞에선 할 수 없는 얘긴가요? 어릴 적처럼 지혜롭고 예리하시네요. 사실 상하층 구역이 봉쇄된 직후 두 해간은
배흐 도련님의 서신을 여러 통 받았습니다. 네? 오빠의 편지요? 오주엘 씨, 그게 정말인가요? 물론입니다, 아가씨. 제가 도련님의 필체를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가씨도 보시면 알 거예요. 사실 도련님의 편지는 다 아가씨께 보낸 편지였습니다. 수치 주소가 하층 구역이었거든요. 하지만 봉쇄령 때문에 서신이 고택으로 반송되었고 제가 편지를 받게 된 거죠. 이해가 잘 안 가요. 편지를 부모님께는 전하지 않으셨나요? 전 죄송합니다, 아가씨. 호기심에 못 이겨 편지 한 통을 열어봤어요. 배흐 도련님은 편지에서 어르신과 마님께는 도련님의 일을 비밀에 붙여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가씨께서 상층 구역으로 돌아오는 날에 전해드리려고 편지를 안전한 장소에 숨겼습니다. 전 나타샤 아가씨, 제 선택이 옳은 건지 아닌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 어르신과 마님께서 그리움에 시달리지 않길 바랬을 뿐이죠. 편지를 가지고 오셨나요, 오주엘 씨? 편지를 보고 싶어요.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여기. 아가씨라면 분명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도련님의 필체가 분명해요. 뼈 시린 혹한이 내 오만을 깨닫게 해줬어. 온실에서만 자란 아이가 혹한을 쫓는 마법을 알아낼 수 있겠어? 오빠는 도시를 떠난 후에도 눈보라 면역과 관련된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어. 난 버려진 처마 밑에 머무르며 눈보라 속에서 끊임없이 실험을 반복했지. 난 떨고 있었어. 하지만 이건 추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 편지에 적힌 게 사실이라면 오빠는 설원의 어딘가에 자신만의 실험실을 세우고 어떤 연구 성과를 획득한 게 분명해. 하지만 대체 어떻게... 편지에서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잖아. 물론 오빠가 이 편지를 쓸 땐 이미 완전히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도시 밖을 나가서 오빠가 남긴 연구 성과를 찾아보고 싶어. 같이 갈래? 도시 밖으로요? 나타샤 아가씨, 그건 너무 위험해요. 알고 있어요, 오주엘 씨. 하지만 제 옆엔 하층 구역을 구한 영웅이 있고 그가 날 지켜줄 거예요. 맞지? 오빠, 설마 몇 년이 흐른 지금도 그 눈보라 속에... 아니야, 혼잣말이야. 가자. 과거의 그림자를 쫓을 때가 왔어. 이렇게 심한 혹한이라니. 이런 환경에서 사람이 생존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 정말 눈보라 면역력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지. 얼른 가자. 몸이 완전히 얼기 전에 오빠가 남긴 단서를 찾아야 해. 봐, 실험기기처럼 생긴 물건이 있어. 오빠가 남긴 걸지도 몰라. 하지만 폐기된 시험관, 플라스크랑 용기들 뿐이네. 시약 샘플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실험 결과를 기록한 노트도 안 보이고. 난 오빠를 잘 알아. 오빠는 의학 실험을 할 때 무서울 정도로 엄격하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실험 결과만큼은 절대로 빠뜨리지 않았을 거야. 설원의 깊은 곳을 탐사하고 싶은데 좀 더 버틸 수 있겠어?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그만두고 싶진 않아. 친절하기는. 네 호의는 마음만 받을게. 하지만 와일드파이어를 이끄는 리더의 체력을 얕보면 곤란하지. 계속 앞으로 가자. 여지껏 말해본 적이 없지만 이번만은 축산가들이 믿는 신이 우리한테 운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시민? 성벽 밖에? 어이, 너희 둘 거기서! 저 처리대 병사가 우리한테 소리 지르는 건가? 아, 깜빡할 뻔했네. 함부로 벨로버그를 떠나는 건 위법 행위야. 해명이 필요하겠어. 간절한 것 같긴 한데 그런 말을 믿긴 좀...
대장, 이 의사의 목걸이를 보시죠. 진짜일지도 모릅니다. 뭐? 저건 배우 선생님과 같은. 오빠랑 같은 목걸이를 늘 하고 다니긴 하지만 왜 그러시죠? 혹시 배우라는 의사를 알고 있나요? 정말 배우 선생님의 동생이십니까? 그분은 우리 형제들의 은인이십니다. 은인이요? 네, 보시다시피 성 밖을 순찰하는 처리대는 모두 목숨을 걸고 근무 중이죠. 떠도는 괴물은 둘째치고 해마다 이 혹한 때문에 순직하는 형제들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행히 그 의사 선생님이 방한약을 남기셔서 안심하고 설원에서 주둔하며 순찰할 수 있게 됐지만요. 얼음 조각이 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한약, 눈보라 면역? 그 약은 워낙 강해서 작은 병 하나만 있어도 일주일은 추위를 느끼지 않죠. 전해주신 약도 아직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배우 선생님은 워낙 신출귀몰하신 분이라 저희 소대도 한 번밖에 못 뵀어요. 그분은 말을 무척 아끼시는 분 같았습니다. 매번 약상자를 지정된 위치에 놓고 가시면 순찰대가 알아서 약을 가지러 갑니다. 그러고 보니 배우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사람도 2, 3년쯤 됐으려나. 무사하길 바라야죠. 오빠는 정말 설원에서 실험을 성공시켰군요. 그럼 당신들은요? 이 약의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부작용이요? 전혀 못 느꼈습니다. 굳이 불편한 점을 꼽자면 약효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까진 도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정도. 온몸이 뜨거워서 도시에 들어가면 땀범벅이 되지 말입니다. 정보를 제공해줘서 고마워요. 설은 깊은 곳을 조사하면서 오빠의 행방을 알아볼 생각이에요. 결정을 굳히신 모양이네요. 호의를 붙여드리고 싶지만 근무 중에는 함부로 자리를 이탈할 수 없으니. 그럼 배우 선생님께서 주신 방한약을 가지고 가세요.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면 두 분 다 스스로를 지킬 능력쯤은 갖고 계시겠죠. 고마워요, 대장.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잠깐, 저기 커다란 녀석이 있어. 너도 봤어? 저 괴물 등 뒤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참, 눈보라 면역 마실지 말지는 네가 결정해. 난 준비됐어. 네 뒤는 걱정 말고 의사인 나한테 맡기라고. 느껴져? 오빠가 만든 약의 효과가 돌기 시작한 것 같아.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이제 끝났네. 네가 싸우는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야. 깔끔하고 멋졌어. 역시 하층고역의 구원자다워. 저쪽의 상황을 확인해보자. 오빠와 관련이 있는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이건 실험 기록이야. 오빠의 필체가 맞아. 이곳이 오빠의 마지막 실험 거점일 거야. 너도 이리 와서 봐봐. 마지막 실험이 약 2년 전이네.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실험 노트의 내용으로 보면 오빠는 아직도 눈보라 면역을 개량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오빠, 대체 어디 간 거야? 오빠. 미안, 방금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됐어. 오주엘 씨가 보관한 편지를 본 순간부터 요행을 바라고 있었는지도 몰라. 널 이렇게 위험한 곳까지 억지로 오게 한 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었어. 내 가족이었고 내가 쫓던 목표였어. 오빠가 한 짓을 용서할 순 없지만 오빠가 그리운 것도 사실이야. 어쩌면 난 기뻐해야 하는 걸지도 몰라. 오빠의 끈기는 보답을 받았고 완벽하진 않아도 조금은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됐을지도 모르지. 그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라는 것, 그리고 오빠가 저지른 악행을 기억하겠지. 그는 의사라는 호칭에 어울리지 않아. 그것만은 똑똑히 알고 있어. 하지만 악마의 손을 거친 약일지라도 이 눈보라 면역은 후대에 도움이 될 거야.
인간이라는 생물은 왜 이렇게나 모순적인 걸까? 실험 기록과 자료를 가져가서 오빠가 완성하지 못한 연구를 계속할 생각이야. 언젠가는 가장 완벽한 눈보라 면역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겠지. 하지만 떠나기 전에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 진짜 약속할게. 마지막 부탁이야. 이제 됐어. 눈보라 속이지만 조금이라도 오래 버텼으면 좋겠어. 모르겠어. 그냥 불현듯 뇌리에 스친 생각일 뿐이야. 그러고 보니 묘지에는 되게 묘비명이 적혀있지? 잠시 고민해볼게. 배흐... 나의 오빠. 이제 됐어. 내 마지막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줘서 고마워. 잘 가, 오빠.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길 바랄게. 의사는 환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단다. 얘들아, 꼭 기억하렴. 너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어떤 이도 모른 척해선 안 된단다. 영원히.